아하, 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대문 밖을 나서기가 겁날 정도예요. 이 추운 날 시청자님들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차 한잔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수돗물이 얼지는 않을까, 동파될까 염려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또 가스값이 비싸서 손 떨려 보일러 못 올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그런 염려, 걱정 모두 다 없으시길 소원합니다. 늙으니 헛소리이길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날씨가 무시무시 춥더라고요. 사실 몸이 추운 건 옷을 껴입으면 된다고 하지만요. 마음이 추운 건 참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0년 전 조선 땅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시리고 매서운 겨울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 추운 날 정약용 이야기를 꺼냈느냐? 그 어르신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추위와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깁니다. 하지만 길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허기를 달래줄 뜨끈한 국밥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보따리 제대로 한번 풀어볼 테니 끝까지 함께 가시죠. 우리 한참에 같이 가는 겁니다. 도중하차는 없어요. 직행입니다요. 천재학자의 몰락. 하여 바닥으로 가는 것도 순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정조임금이 너는 나의 눈이고 귀다라며 아끼던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거중기라는 기계 모르시는 있나요? 사실 그분은 과학자란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을 쐈는데 얼마나 큰 공을 세웁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피땀으로 사람이나 시간이 알만만큼 많이 들었어야 할 일이었는데 큰 기계를 이용해서 그 무거운 돌성을 쌓기를 하였으니 장기간 일이 단기간에 끝난 일 아닙니까? 그때 그 성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을 본다면 영웅 중에 영웅이고 충신 중에 충신일진데 게다가 일하러 온 백성들에게 노동의 대가라고 임금을 그들에게 지급했다고 해요. 그 시절 일로는 대혁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를 벌주던 그 당당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전라도 강진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강진 바닷가에 도착한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포졸들은 거칠게 밀치고 마을 사람들은 재수없는 죄인이 왔다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그 높은 벼슬을 하던 분이 갈 곳이 없어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서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 쓰러져가는 주막집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납니다. 이름도 없는 그 할머니가 툭 던진 한마디가 정약용을 살렸어요. 아니 선비님, 꼴이 그게 뭡니까? 죽지 않으려면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어야지. 정약용 선생은 그 주막집 뒷방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방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잘 나갈 때는 이 백성들의 거친 손마디를 보지 못했구나.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이 차가운 바닥의 온도를 몰랐구나. 마청자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잘 풀릴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바닥을 쳐봐야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정약용은 그 좁은 방을 사의제라고 이름 붙이고 18년 동안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게 정신이 가난해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그 좁은 방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옛말에도 겨울이 있는 이유는 봄날에 새싹과 꽃을 피우기 위하여 겨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무시무시한 이 추위도 다시 돌아올 봄을 준비한다면 호된 추위도 다소 물러가는 듯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 주머니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봅시다. 유배 생활 10년이 넘어가니 고향에 있는 가족들 얼굴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아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린 자식들은 얼마나 컸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가슴을 쳤댔죠.
그러던 어느 날 고향집에서 보따리 하나가 도착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풀어보니 아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분홍색 비단 치마가 들어있었어요. 10년 세월의 색은 다 바래고 여기저기 구멍난 그 치마.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내 청춘도 이렇게 구멍나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입니다. 정혜경 선생은 그 치마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이 치마를 그냥 둘 수 없다. 여기에 내 아이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유산을 남기자. 그는 해진 치마를 잘라 작은 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붓을 들어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보물 제1683호 하피첩입니다. 얘들아, 패족이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라. 남들이 너희를 무시하거든 너희는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 아비가 여기 갇혀 있어도 너희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죄인이 되어 고초를 겪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당당하게 살길 바라는 그 간절함. 79세 된 내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이 평생 그렇게 사시지 않았나요? 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나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신 그 세월. 정약용의 하피첩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 자국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 한마디가 정약용의 비단 치마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지니 점점 더 깊은 맛이 나지요? 우리 노년들에게는 사람을 사귀려면 가려 사귀는 지혜와 여유가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깨달은 큰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사람 공부라고 합니다. 유배 가기 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다들 정나으리, 정대감 하며 아부하기 바빴죠. 그런데 유배지에 가니 딱 끊기더랍니다. 그때 정약용 선생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꽃이 피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꽃이 지면 떠나가고 그늘이 좋아서 찾아온 사람은 해가 지면 떠나간다. 시청자님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인간의 마음이란 갈대 같아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히려 그 외로운 시간을 즐겼어요. 가짜들이 다 떠나가니 이제야 내 곁에 누가 남았는지 보이는구나. 결국 그의 곁에는 강진의 소박한 제자들과 그를 진심으로 아끼던 주막집 할머니 같은 진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사람이 적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친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사람 한 명이 아주 소중한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마지막까지 꼿꼿한 선비로 사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해도 내가 나를 대접하면 세상도 결국 나를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애썼다. 참 잘 살았다. 가슴을 안고 쓰다듬어 보세요. 그게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 오늘 정약용 어르신의 이야기 보따리 이제 좀 배가 부르신가요? 단번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선 전설 88은 마음을 담아 아주 길고 정성스럽게 채워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대본처럼 길고 곡절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그 추운 강진 땅에서 18년을 견디고 위대한 학자가 되었듯 우리도 지금 이 시련을 견뎌내면 반드시 더 멋진 날이 올 겁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훈훈한 하루 되시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 댓글로 하트 표시 하나 하셔도 감사하고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깎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계속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구수하고 더 살이 꽉 찬 조선의 전설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같이 갑시다. 한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요. 감기 조심하세요.